자, 기후위기와 여러 환경 문제들을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바라보고 실천 가능한 노력들을 얘기해보는 지구 돌봄 프로젝트. 오늘도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살림의 부소장인 김신영 박사와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요즘 이 인간뿐 아니라 동물의 권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네. 오늘은 동물과 인간의 관계는 어떠한지, 또 이들에 대한 보호나 존중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음,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요즘에 뭐 우리나라에서도 이 동물들의 권리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아지고 있는데, 동물의 권리라고 하면 어떤 걸 말할까요? 네, 동물권이라고 하면 인간이 아닌 동물들도 인간과 같이 인권에 비견되는 생명권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고통을 당하지 않을 권리, 또 학대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음, 보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뭐 인권이나 동물권의 개념이 좀 종종 혼동될 때도 있잖아요. 네, 네, 그러면 네. 뭐 동물도 그러면 사람처럼 대접해 줘야 된다, 대해줘야 한다 이런 뜻일까요? 네, 그보다는 이제 인권이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는 법에 대한 것이라면, 동물권은 동물이 동물답게 살아가도록 보장하는 것인데요. 음, 동물권은 도덕적으로 또는 법적으로 인간과 동물을 평등하게 대하고 또 두 종에 똑같은 권리를 부여한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예. 오히려 인간은 인간답게 또 동물은 동물답게 살아가도록 보장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인간답게, 동물은 동물답게, 이런 게 네, 바로 네. 동물권이라는 건데, 그러면 동물이 동물답게 산다는 건 또 요건 무슨 말일까요? 네, 동물권은 이제 동물이 생존할 권리, 또 동물의 어떤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본성에 맞는 환경에서 살 권리, 또 학대나 고통을 당하지 않을 권리 같이 이제 근본적으로 생명을 유지하고 또 고통 음, 없이 살기 위한 권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권리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까? 네, 우리가 보통 동물이라고 하면 주로 반려동물, 또 가축, 동물원에 있는 동물, 야생동물 정도를 떠올릴 수 있는데요. 네. 이들 각자가 겪고 있는 동물권 침해 사례와 유형이 또 각각 다르고 다양합니다. 네. 먼저 이 반려동물 보면요. 가정에서 잘 보호받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유기되는 반려동물의 수가 매년 10만에서 11만 마리 정도가 되거든요. 예. 그리고 가장 많이 유기되는 반려동물은 개인데요. 음, 전체 유기동물 가운데 70%가량을 차지하고요. 예. 또 유기견 가운데 70%는 2살 미만의 개들이고 또 음, 대부분이 믹스견입니다. 음, 또 유기동물 가운데 44% 정도는 이제 보호소에서 안락사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음, 야, 10만 마리가 넘는 반려동물이 이렇게 뭐 학대되거나 방치되거나 유기되는 경우가 이렇게 생긴다는 건데, 그럼 네. 가축의 경우는 더 심각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 끔찍하기는 하지만 사실 가축의 사육 목적이 일단 사람들이 먹을 고기를 제공하는 데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수명보다 훨씬 짧게 사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사육 환경이나 도축 과정 등을 볼 때 비윤리적인 부분이 사실 좀 적지 않습니다. 음, 아무리 가축들을 이 배려한다고 해도 그렇게 하다 보면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또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고충들을 겪고 있을까요? 네, 이 가축들이 열악한 좀 공장식 사육 환경이나 도축 과정을 겪고 있다, 뭐 이런 걸 비판하고 고발하는 다큐는 요즘 많은데요. 네. 하지만 이제 가축들이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사육된다고 해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네. 바로 이 가축들이 수명대로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음, 가축은 고기가 되기 위해서 태어나고 사육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성에 맞는 가격, 또 맛을 둘 다 충족시킬 수 있는 선에서 도축이 되고 출하가 됩니다. 예. 너무 오래 키우거나 천천히 키우게 되면 사육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이제 동물권 침해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런 고기가 되기 위한 가축들이 다 성장한 다음에 얻어지는 게 아니었네요. 네, 예. 대부분의 가축들이 어릴 때 도축이 되거든요. 예. 그리고 성장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운동량을 제한하기도 하고 또 살이 찌는 사료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많은 소비자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게 바로 이 가축들의 수명인데, 음, 대부분의 가축들은 자기 수명의 10분의 1도 살지 못하고 죽습니다. 네, 닭은 평균 수명이 10년 정도인데요. 보통 생후 1개월이 되면 도축이 되고요. 예, 알을 낳지 못하는 수평아리는 세계적으로 매년 70억 마리가 태어나자마자 죽습니다. 아, 또 돼지는 수명이 10년 정도, 소는 20년 정도가 되는데 예, 돼지 같은 경우는 이제 생후 150일에서 180일 사이에 도축이 되고요. 소는 18개월에서 30개월 사이에 거의 도축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고기들 대부분이 이런 가축들이 아주 어릴 때 도축이 된다는 거네요. 네, 예, 또 이뿐만 아니라 이 생산성을 늘리기 위해서 품종 개량도 많이 하거든요. 예, 이제 품종 개량하다 보면 농장 동물들의 이 수명이 단축되는데, 네, 왜냐하면 이 품종 개량하다 보면 가축들의 유전적인 다양성이 파괴되고 이제 면역력이 낮아지면서 이제 구제역 같은 바이러스에 노출이 되기 쉽죠. 음, 그래서 구제역, 뭐 조류 독감 이런 게 돌 때 굉장히 집단 폐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이렇게 발생하는 이유가 따로 있었네요. 그러면 야생동물의 경우는 어떨까요? 네, 야생동물은 기후변화, 뭐 서식지 감소 때문에 생존에 위협받는 일이 증가하고 있고요. 또 이뿐 아니라 이 야생동물들은 인류 역사 오랫동안 사실 전시 또 오락의 대상으로 여겨져서 죽임당하고 학대받는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또 음성적으로는 야생동물 밀거래도 지금도 계속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음, 예를 들면 코끼리, 상아, 나무늘보, 호랑이, 악어 이런 다양한 희귀 동물들이 불법적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아시아에서는 라오스, 태국, 베트남, 미얀마, 이 캄보디아가 이 접하고 있는 메콩강 하류에서 이 밀거래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예. 코끼리 관련 물품들이 가장 많이 적발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 근데 그렇게 야생동물을 불법적으로 유통하는 게 이게 전염병을 확산하는 주요 원인이 되지 않습니까? 네, 야생동물은 이제 가축과 달리 인간과 함께 살아온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예, 이 인간과 야생동물 사이의 바이러스 상태가 평형 상태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야생동물과 잦은 접촉을 하게 되면 이제 인간에게 바이러스가 이렇게 전염되는 사례가 늘고 그러면 이제 코로나나 에볼라 같은 감염병이 더 음, 증가하게 됩니다. 또 음, 이제 야생동물 관련 제품들은 대부분이 검증된 제품들이 아니기 때문에 네, 건강상으로도 유해할 수 있고요. 그래서 야생동물로 만든 약재, 술, 뭐 연고, 기름 이런 거 무분별하게 이용하면 안 됩니다. 근데 어떻게 네, 보면은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이 더 안전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네, 이제 예, 동물원도 동물원 나름인데요. 예, 예전에는 사실 관광객 중심의 동물원이 많았지만, 최근에 들면서 동물들의 컨디션을 고려하는 동물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음, 좁은 쇠창살에 동물을 가둬서 사람들이 잘 보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예, 이제 동물들의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고, 또 그런 것에 동물권에 중점을 둔 동물원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야생동물 같은 경우는 동물원에 살 때 수명이 가장 길다 이런 통계도 있습니다. 어, 근데 뭐 여전히 이 동물원에 대한 찬반론은 많잖아요. 네네. 그 동물들의 현실을 보면은 이게 쉽지 않은 논의 같아요. 네, 동물원도 사실 야생동물에게는 감옥이기 때문에요. 예,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은 이 좁은 우리 안에서 이상행동을 보이기도 하고 또 본능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야생성도 잘 잃어버립니다. 예, 그래서 이 동물원을 폐지한다고 해도 이 야생성이 없어진 이 많은 동물들을 한꺼번에 야생으로 돌려보낼 수도 없죠. 그래서 음, 오히려 지금은 동물원의 기능을 새롭게 해야 한다 이렇게 보는 의견이 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동물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그 동물원의 새로운 기능은 뭘까요? 네, 일단 동물들에게 활동 공간을 최대한 제공하고요. 예, 사람들로부터 스트레스를 덜 받게 하는 그런 디자인을 하는 게 중요한 거고요. 또 요즘은 서식지 감소 때문에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들이 많은데요. 이 동물들을 동물원에서 보호하는 기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 파괴된 서식지가 안정될 때까지 동물원에서 멸종 위기 동물을 보호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동물들이 야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훈련을 하고 도움을 주는 곳이 이제 동물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동물원을
동물들의 노화의 방주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아, 이 기독교적인 그 관점에서 보면은 동물에 대한 권리를 노아의 방주에서도 이렇게 배울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그리고 또 세상을 벌 주실 때, 또 세상을 구원하실 때도 이 동물들이 늘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네. 또 하나님의 언약이 인간뿐 아니라 동물에게도 늘 포함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동물들을 단지 우리에게 고기를 주는 존재, 뭐 오락의 대상, 쾌락의 도구로 여기는 것은 전혀 기독교적이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 동물들이 사실 상품이나 도구처럼 여겨지고 우리 삶 곳곳에서 먹거리, 실험 대상, 구경거리로 이제 사용되고 있는데 네. 우리가 이제 이에 대해서 좀 신앙적으로 반성하고 동물에 대한 우리의 태도나 문화를 바꿔나가면 좋겠습니다. 네. 자, 지구 돌봄 프로젝트 오늘도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산림의 부소장인 김신영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